재즈 기타는 어쿠스틱과 일렉트릭의 소리가 섞여 있는 이 통울림 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또 기타 픽업이 달려 있어서 앰프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통에서 울림 소리를 전기 소리로 받아서 그래서 좀 따뜻하고 강렬한 소리를 만들려면 이렇게 기계를 걸 수도 있지만 순수한 그 어쿠스틱 소리를 최대한 앰프로 살려가지고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어쿠스틱 하면 우리 좀 모르잖아요. 통기타 그렇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의 정통 소리. 그렇죠. 통이 이렇게 커서 통 소리만으로도 전달이 되는 그런 걸 어쿠스틱이라 그러고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전기 소리를 연결해서 앰프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기타리스트를 보면 갖고 있는 기타도 여러 종류가 있던데 교수님은 몇 개 정도나 한 1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0대요? 다 종류가 다른 거겠죠? 예,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즈 기타리스트 정재열. 그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재즈 기타를 전공하고 1995년부터 국내로 들어와 연주 활동을 해왔는데요. 1999년에 1집을 시작으로 총 6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국악과 재즈의 접목을 시도하는 등 자신만의 스타일로 다양한 재즈 음악을 선보이며 재즈 음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모건대 교수이자 장사익 수리판의 음악 감독이기도 한 정재열 교수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 재즈하면 어렵다는 편견이 있죠, 그죠? 네. 이 재즈 기타는 좀 더 낯설거든요, 우리들에게는. 재즈 기타는 소리부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재즈 기타는 어쿠스틱과 일렉트릭의 소리가 섞여 있는 이 통울림 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또 기타 픽업이 달려 있어서 앰프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통에서 울림 소리를 전기 소리로 받아서 그래서 좀 따뜻하고 강렬한 소리를 만들려면 이렇게 기계를 걸 수도 있지만 순수한 그 어쿠스틱 소리를 최대한 앰프로 살려가지고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어쿠스틱 하면 우리 좀 모르잖아요. 통기타 그렇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의 정통 소리. 그렇죠. 통이 이렇게 커서 통 소리만으로도 전달이 되는 그런 걸 어쿠스틱이라 그러고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전기 소리를 연결해서 앰프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기타리스트를 보면 갖고 있는 기타도 여러 종류가 있던데 교수님은 몇 개 정도나 한 1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0대요? 다 종류가 다른 거겠죠? 예, 종류가 다릅니다. 비싸죠? 비싼 것도 있고 가장 비싼 건 얼마예요? 그렇게 뭐 500만 원 뭐 그 정도. 500만 원. 보통 그렇게 바이올린이나 첼로처럼 그렇게 비싸진 않긴 아닌데 그래도 500만 원 정도면 기타에서는 상당히 비싼. 꼭 12개면 얼마예요? 다 그렇게 500만 원은 아니고요. 한 대가 있는 게 아니시니까요. 뭐 15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있습니다. 기타를 사랑하시는 명연주자 정재열 교수님을 저희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프로필 시간인데요. 첫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12 나이인데요. 정재열 교수님은 12살 때부터 기타를 배우셨고요. 취미로 그치지 않고 대학에서도 재즈 기타를 전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1999. 대학 졸업 후 드러머 벤볼과 함께 본격적인 연주 활동을 시작한 정재열 교수님은요. 1999년 드디어 첫 번째 음반을 내십니다. 이 음반은 국내 최초의 재즈 기타 트리오 음반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6. 정통 재즈를 바탕으로 음악적 실험을 거듭해온 정재열 교수님은 지금까지 총 6장의 음반을 발매하셨습니다. 마지막 숫자 보여주세요. 11. 올해로 11년째 가수 장사익 씨의 음악 감독으로 함께해 오고 계시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11년간 200회가 넘는 공연을 함께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 여정 속에 정재열 교수님은 국악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와 재즈의 접목에 대해 고민하셨고요. 자신만의 어법으로 재즈의 영역을 유연하게 넓혀가고 있으십니다. 숫자 프로필이었습니다. 장사익 씨하고 같이 다니네. 네. 한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장사익 씨 즐겨 부르는 노래가 뭐였죠? 그 찔레꽃. 그때 같이 하고 오시는 거예요? 예, 찔레꽃하고 꽃구경 제가 편곡도 하고 했습니다. 꽃구경. 언니. 예, 맞아요. 재즈 기타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서 이 길을 가신 겁니까?
재즈라는 음악 자체가 이 화성과 리듬을 굉장히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어떤 표현하고 싶은 음악적 표현 같은 거를 기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음악을 첫째 우선 두고 저는 이렇게 기타를 연주하는데 제가 가장 잘 다루는 악기가 기타니까 네. 기타를 가지고 재즈라는 음악을 합니다. 근데 화성과 리듬, 멜로디, 선율 이런 걸 굉장히 폭넓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까지 가면은 참 어렵죠. 하다가 포기하는데 거기서 악이 아니라 음악이 돼버리잖아요. 화성으로 가버리면은. 아까 전에 공연을 보여주긴 하셨지만 직접 앞에서 치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연주를 청해봐도 괜찮을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피크를 쓰지 않네요. 예, 손으로 제가 어렸을 때 피크로 많이 쳤는데 예. 2002년도 한 15년 전부터 손으로 치는 걸 연습을 해가지고 피크를 버리고 그다음부터 손으로만 연주하게 됐습니다. 어우, 여기 뭐 상처도 많이 났겠고 굳은 살이 박혀 있겠네. 우리 기타 치시는 분들 보면 손톱이 아주 특이해요. 그 손톱 가지고 그냥 피크 대신에. 예, 손톱을 그래서 제가 오른손 항상 손톱을 길러야 돼가지고. 아, 오히려 길러야 되는 거군요. 손으로 여기는 치려면. 완전히 깎아야 되고 오른손은 길러야 되고. 아, 이렇게 코드를 잡는 데는 짧아야 되고. 그렇죠. 치는 소리는 데는. 그럼. 정재열 교수님 하면은 굉장히 정교하고 정확한 기타리스트로 손꼽히시는데요. 미국의 한 기타 브랜드에서 연주 아티스트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2008년에는 재즈 전문 잡지에서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선정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오. 글쎄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오래 해서 어린 나이에 시작하고 오래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한 가지를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으면 연습을 제가 이걸 마스터할 때까지 하고 그런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음반도 이제 다른 사람보다 아무래도 연주자로서 많이 내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또 얘기를. 겸손하게. 세계 최대의 재즈 축제라는 몬트리올 그 재즈 페스티벌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초청이 돼서 그 무대에 오른 분이십니다. 오가 할 게 아니라 바꾸는 그때 정말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 그 캐나다에서 살면서 네. 그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 구경도 자주 가고 했었는데 한국 나와서 활동하다가 이제 CD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쪽에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저 함께 연주했던 드럼 치는 벤볼 씨하고 같이 콜텟을 만들어가지고 2004년도에 초대받아서 연주했습니다. 그렇게 몬트리올에서 네. 공연을. 반응은 어땠나요? 그 야외 무대에서 했었는데 초저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관중들이 많이 안 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저녁이 이제 어두워지고 조명 켜니까 한 3~4천 명 정도 이렇게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참 희한하지 그죠? 우리 무대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손님이 이렇게 없나? 저런 큰 자리를 다 어떻게 메꾸나 했는데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면은 슬슬 어디서들 그냥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처럼. 그 재즈 연주자들은 그 작은 클럽일 수도 있잖아요. 공연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큰 데 말고도 작은 데서도 늘 연주를 하시죠? 네, 클럽 연주, 재즈 클럽이라고 이렇게 거기가 사실은
재즈의 진정한 땀을 흘리면서 하는 연주자들을 보고 싶으면 재즈 클럽에 가서 구경하시는 게 맞고요. 저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한국 나와서 99년도 미국에 다시 유학 가기 전까지 매일 저녁 클럽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클럽에서 연주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정도. 그래서 뭐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거의 매일 클럽 연주를 많이 했었죠. 기타를 처음 배우신 게 아까 전에 숫자 프로필에서도 얘기해 드렸듯이 12살 때였잖아요. 어떤 계기로 기타를 배우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음악을 좋아하셔가지고요. 저희 형님들 계시고 그런데 악기를 많이 사주셨어요. 집에. 근데 전 이제 어리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잘 모르다가 6학년 때 집에 이제 기타가 있길래 혼자서 책 사가지고 이렇게 치고 하다가 이제 흥미를 느껴가지고 일렉 기타도 있으니까 일렉 기타도 치고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냥 음악을 좋아하시는데 일렉 기타를 사놓으시고 그냥 통기타도 사놓으시고? 예, 저희들이 이제 악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피아노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시고 이렇게 해주셨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다고요? 맞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 쪽 형제분들이 다 이제 캐나다에 계셔가지고. 적응하기가 어땠었나요? 한숨부터 나오시는데요.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화학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고등학교 2학년 화학 수업을 들어갔는데 한 30명 이렇게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저 혼자 이제 동양인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막 설명을 하시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막 실험들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제 알아듣지 못하고 옆에 파트너 같은 남자 백인 아이가 있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도움이 안 되고 이 친구 혼자서 다 하고 다른 사람은 둘이서 하는데 앉아 있는데 너무 서러워가지고 눈물이 그때 이렇게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수업 시간에? 네, 수업 시간에. 그럴 때 위로가 된 게 바로 또 기타가 맞습니다. 아니었을까 싶은데 맞아요? 네. 고등학교 때 어쨌든 이제 언어가 아무래도 힘드니까 친구들도 많이 없고 집에 혼자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학교 숙제하고 하다가 하루에 뭐 2~3시간씩 기타 연습도 하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대학도 그래서 재즈 기타를 전공하신 건데 토론토대에서 재즈 기타 전공을 하시고 첫 번째 졸업생이셨대요. 그러니까 1회 졸업생인 네. 거죠? 토론토대 그 음악대학에 클래식 음악만 있었거든요. 네. 전공들이. 근데 재즈 전공이 따로 생겼어요. 여기 이제 모건대 뭐 작곡 재즈학부 재즈 전공이 이렇게 생기듯이. 그래서 소수 정예를 이렇게 좀 뽑았는데 제가 오디션을 했는데 다행히 합격을 해서 1회로. 저 선배가 2, 3, 4학년이 없고 1학년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이래가지고 1회로 졸업했습니다. 아니 장사익 씨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어떤 지인의 소개로. 지인의 소개. 장사익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음악 감독하면서 기타를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그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장사익 선생님 댁에 가서 이제 식사하면서 집에 가서? 참 그때 신기했던 게 뭐냐면 본인의 그 노래를 할 기타리스트를 구하고 음악 감독을 구하는데 저 기타 치는 걸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참 마음이 통하고 좋은 분인 것 같다. 내가 같이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식사하고 나오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교수님도 원래 국악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국악은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외국 재즈 연주자들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 재즈라는 음악이 다른 장르의 음악하고 이렇게 잘 접목시켜서 다양한 음악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라틴 재즈 그러면 남미의 음악을 재즈로 가져와서 라틴 재즈가 되고 락이나 막 이렇게 좀 신나는 그런 음악들을 퓨전이라 그래서 가지고 와서 또 퓨전 재즈가 되고. 그러니까 국악도 또 만나면 새로운 그 뉘앙스와 다양한 악기가 또 이렇게 배합이 되면서 음악이 조금 더 색다른. 그거는 뭐 라틴처럼 뭐 퓨전처럼 무슨 뭐라고 이름을 우리가 명칭을 붙여야 될까? 글쎄요. 국악과 재즈의 만남?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타이틀이 되는 것 같아요. 재즈의 앙상블. 그렇다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장사익 씨의 어떤 점이 좋았을까요? 자유로움?
자유로움. 그 다음에 장사익 선생님은 이 음악을 본인의 그 음악을 하실 때 관중에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를 첫째 우선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곡을 하나를 선택을 하셔도 시를 이렇게 시집을 가지고 여러 시를 읽으셔가지고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거, 또 시대 상황과 어울리는 어떤 그런 시, 그런 글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시를 읽어주는, 그 시를 읽어줌으로써 서로의 그 느낌과 감정을 서로 함께하는, 교감하는 그거를 하는 그냥 그런 분처럼 느껴져요. 저는. 장사익 씨의 5집부터 참여를 해서 7집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두 분이 만나면 음악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장 선생님 이제 본인이 만드신 곡만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네. 대중가요를 제외하고 본인이 어떤 시기나 이런 거를 이렇게 암송하듯이 많이 이렇게 읊으시고 그 감정으로 본인이 충분히 소화했다고 생각하실 때 선율을 거기에 붙이시죠. 예, 선율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가 되면 선생님 이제 저한테 오십시오 하면 제가 가서 기타 들고 가서 녹음기 이렇게 누르고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부르시면 제가 또 따라가면서 이렇게 기본 그 스케치 같은 걸 한 후에 멜로디의 선율을 이제 주시는 거를 제가 받아서 그걸 이제 악보 작업을 악보로 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화성 진행도 또 만들고 이 곡은 어떤 멤버들의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 가장 돋보일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머릿속에 있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관중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제가 상상을 하고 선생님 아이디어도 또 이렇게 듣고 그래서 이제 악기 편성부터 편곡을 해서 이제 악보 작업을 해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연습하면서 또 이렇게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악보가 먼저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음악이 먼저 음악이 멜로디가 먼저고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감정과 선생님의 그 표현하고 하는 게 첫째 우선이니까 제가 그걸 악보로 그려드려가지고 이렇게 부르세요 하면은 습득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자유롭게 표현하려고 만든 그 선율과 멜로디는 가장 자연스럽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명이 또 같이 협연을 해야 되니까. 야, 그렇다면 장사익 씨는 멜로디는 흐름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편곡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그 화성이나 박자의 마디의 개념을 넘어서기 때문에 네. 이 코드 화성이 들어가는 위치도 다 달라지고 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데 또 이게 음악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거 자체가 또 장 선생님의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 음악적인 이론이나 이런 거에 틀에 이렇게 가두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맞춰서 편곡을 하려고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늘과 실처럼 그렇지, 두 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두 분의 공연하시는 모습을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준비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눈물 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 간대 님은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망설이다가 우와. 영상을 보니까 국악하고 그 재즈 기타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네. 같아요. 재즈 기타리스트로서 국악은 어떤 매력이 있나요?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국악은 악보로 이렇게 체계화돼서 이렇게 발전된 음악이 아니고 우리가 물론 그런 정악이라는 음악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국악은 그 안에 이제 신화위, 뭐 즉흥 연주, 그다음에 어떤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연주자끼리 좀 자유롭게 변형도 시키고 호흡을 맞추고 그런 것들이 재즈하고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통하는데 한 가지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선율의 다양성이 국악에서는 조금 재즈처럼 왜냐하면 이렇게 보통 한 조성 안에서 이렇게 단조롭게 멜로디가 가고 재즈는 이렇게 조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치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리듬 박자가 움직이는 그 장소가 이제 흑인 음악이기 때문에 재즈는 흑인들이 이렇게 엇박자에서 반대 박자로 가고 국악은 정박자에서 가고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맞추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반적인 악기의 소리나 어떤 큰 개념에서 보면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물놀이하고 재즈 킹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멋지더라고요. 네, 그것도. 잘 맞습니다. 네, 사물놀이. 멜로디가 이제 재즈 쪽에서 맞고 리듬을 사물놀이가 맞죠. 그 리듬을 타면서 네. 선율과 화성을 가지고 이제 즉흥적으로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요. 네, 국악을 전혀 모르는 해외 뮤지션들과 연주까지 또 하셨습니다. 어땠었어요? 그냥 재즈처럼 연주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정선아리랑 곡이라는 곡을 제가 편곡을 해서 했는데 네. 정선아리랑 그 멜로디가 나오는데 이게 일반 사운드하고 많이 다르겠죠. 느낌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 재즈 저는 이게 실험을 해보고 느꼈던 게 그냥 재즈에 더 가깝다. 예를 들어서 다른 미국인이 이거를 들으면은 이걸 재즈라고 생각하지 누가 국악을 변형해서 한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이 멜로디는 많이 아는 멜로디인데 네. 좀 신기하다, 그렇죠. 독특하다 이렇게 네, 느낄 수 독특하다 있습니다. 느끼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국악과 재즈와의 만남을 이 자리에서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연을 청해볼까 합니다. 해금 연주자 하고은 씨와 정재일 교수님의 기타 연주 청해보도록 할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전혀 색다른 장르의 음악 같아요. 네. 이런 재즈의 묘미겠죠. 아니 나를 불러주죠. 이 싱어로 또 같이 하셨어도 좋았겠는데요. 장사익 선생님도 흉내 잘 내시는데. 루이 암스트롱. 정재열 교수께는 이 재즈란 과연 뭘까? 라는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많이 받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상상력, 그다음에 어떤 느끼는 감정, 일상생활에서 또 느껴지는 것들,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재즈라는 음악을 통해서 어떤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다음에 자유로움과 제가 클럽에서 또는 이렇게 기타를 연주할 때 재즈라는 깊이 있는 어려운 연주를 할 때 그 느껴지는 그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표현하는 거가 네. 그 어떤 연주할 때 그 행복한 카타르시즘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 뭐 저희들이 쉽게 결론 내릴 수는 안 됩니다만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해방감 뭐 이런 것도 만끽 할 수 있겠고. 정재열 교수님의 앞으로의 꿈도 궁금한데요. 동료 뮤지션들과 또 후배들, 제자들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문화의 구조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빨리 우리나라도 갖춰지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정말 재즈라는 게 이렇게 매력적인 음악이라는 걸 네. 좀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만 짧은 시간에 정재열 교수를 통해서 우리가 새삼 또 재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재즈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영혼을 두드리는 맞아요. 그런 음악. 네. 네. 앞으로도 더 멋진 연주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들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자, 박찬호의 토크 엔조이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